풍랑이 배를 집어삼키고 동료들이 밧줄에 매달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전쳐, 구조만 오면 우린 산다.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파도는 더 세게 때렸고 배는 기울어지며 한 사람씩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지? 공포가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조국이 날 버렸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간신히 돌아왔는데 맞아준 건 담요가 아니라 질책이었습니다. 왜 다 돌아오지 않은 거야? 누구 책임이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어떤 조문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동료의 빈자리는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됐고 우리 집엔 감시가 붙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약도 끊겼어요. 어머니에게 약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길 떠나면 죽더라도 같이, 살아도 함께 사는 거야. 그 밤, 나는 아내의 손과 어머니를 붙잡고 작은 보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경만아,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갑니다. 노를 저을수록 팔이 찢어졌습니다. 멀리 불빛이 커지자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우린 잡히는 건가요?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오경만입니다. 올해 55입니다. 동해안 작은 항구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기억나는 순간부터 바다 냄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다른 삶을 꿈꿔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바다의 일부였습니다. 배에 오르면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익숙했고 손에 닿는 밧줄에 거친 촉감이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배를 띄우고 해가 지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반복이 내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말없이 내 젖은 옷을 받아 널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지만 정직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물고기가 없으면 그날은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오면 미리 징조를 보여줬고 날씨가 좋으면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뒤에서 다른 말을 했고 악수를 청하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봤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말을 아끼는 얼굴,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항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출항 전 점검이 길어졌습니다. 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점검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쳤는지, 누가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다음 날부터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을 견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에만 답했고, 물어보지 않은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국 끝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조심했습니다. 농담조차 위험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면 누군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자주 하셨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항구에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약을 구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누군가의 감시하는 눈빛이 파도 소리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아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항구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움, 체념, 그리고 조용한 절망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작은 징조가 이미 돛줄처럼 내 목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징조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고 너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늘 거칠었지만 육지는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점점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이 되면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밧줄을 당기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감시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어디를 보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중할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조용해져야 한다는 것, 더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한순간에 이를 드러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렸고 바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항구의 늙은 어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가야 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배급이 줄어들고 있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나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 파도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고 파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동료들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닷물이 갑판을 덮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하라고 외쳤습니다. 선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잡음만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항구에서 그렇게 가까운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선장은 계속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응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다만 답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갑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나와 똑같이 평생 바다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더 세게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손끝에서 사라지는 따뜻함,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만 남은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곧 구조가 올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계획된 외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괜히 소란 만들지 말라고 했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면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그 죄책감이 지금도 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밤마다 그 손의 감촉이 떠오릅니다. 미끄러지던 그 순간이 반복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썼다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간신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얼굴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게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들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료가 사라졌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을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연의 무심함보다 사람의 냉담함이 더 깊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자연입니다. 폭풍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버림은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바다는 무심하게 파도를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외면합니다.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은 내 책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살았다는 안도보다 먼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항구의 작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왔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파도가 거셌다고 했습니다. 무전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구조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나를 훑었습니다.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동료를 구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료의 빈자리는 조문이 아니라 보고서로 정리됐습니다.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쓰면 위험했고 거짓을 쓰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간단하게 썼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라고 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의 이름도, 동료의 마지막 표정도, 동료를 구하지 못한 내 죄책감도 쓰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그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됐습니다. 몇 줄의 문장으로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남은 우리는 위로가 아니라 감시를 받았습니다. 배급은 줄었고 일은 늘었습니다. 나는 더 일찍 배에 올라야 했고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몸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의심받았습니다.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누가 먼저 쓰러질지 서로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항구는 점점 더 차가운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아내의 눈이 마르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불안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차리고, 조용히 빨래를 널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이 끊겨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는 약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주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사고의 생존자였고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을 주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약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잡으면 뼈만 만져졌습니다. 나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바다 냄새가 올라오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날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 살려둘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배급을 줄이고, 일을 늘리고, 약을 끊고, 희망을 빼앗는 방식으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 몸 하나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까지 고통받는 걸 보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잘못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죄가 됐습니다. 나는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것도, 밧줄을 당기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두 무거웠습니다. 웃음을 잊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나는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벽도 없고 문도 없지만 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견디다 보면 무뎌진다는데 나는 반대로 더 예민해졌습니다. 항구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배에 오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등이 차갑게 식는 느낌, 목덜미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매일 느꼈습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깼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웃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좋아했고, 날씨가 맑으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내를 웃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굳은 표정만 남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 때문에 아내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도 자꾸 멀리 봤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약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항구 끝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일을 마치고 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내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요?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폭풍이 일고 파도가 높고 사람을 삼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바다가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떠나는 게 살아남는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만 아는 내가 바다를 핑계로 바다를 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내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자꾸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내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동료를 빼앗았고, 평화를 빼앗았고, 희망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다가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바다는 위험하지만 자유롭습니다. 바다에는 감시하는 눈이 없습니다. 질문하는 입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다는 그저 바다일 뿐입니다. 나는 바다를 알았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조류를 알았고, 바람을 알았고, 파도를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바다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혼자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저울질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바다에서 죽거나 잡혀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습니다. 천천히 죽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죽는 것과 천천히 죽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과 달리 들렸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어갑니다. 천천히 희망 없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정적 계기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항구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내 이름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됐습니다. 사고 책임 조사라고 했습니다. 추가 소환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너를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추락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항구에 남았습니다. 동료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낮에 집으로 돌아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당장 약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물었습니다. 약은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같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바다가 내 인생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바다는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위험하다고 말했고 폭풍이 오면 미리 알려줬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칼을 꽂았습니다. 도와준다며 외면했습니다. 살려준다며 죽였습니다. 나는 바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이 땅이 무서웠습니다. 이 제도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이곳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어머니와 아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내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해도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해보는 게 나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떠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바다를 믿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준비하는 순간 티가 났습니다. 누군가 알아차리면 끝이었습니다. 감시의 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항구에도, 마을에도, 집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게 준비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방수 점퍼를 챙겼습니다. 그 점퍼는 바다에 나갈 때 늘 입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은 칼자국 난 장갑도 챙겼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둔 것들도 있었습니다. 밧줄 조각, 낚싯줄, 작은 칼, 성냥 몇 개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은 비겁한 것이지만 사라짐은 생존이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떠나는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내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말을 밤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옳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어머니와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둘을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모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남아도 죽고 떠나다 잡혀도 죽습니다. 하지만 떠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옷을 여러 겹겨 입었습니다. 짐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수 있는 만큼 입어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할 준비를 했습니다.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묶어서라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계획을 짰습니다. 소곤소곤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구의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밧줄의 촉감을 기억했습니다. 바닷물의 차가움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아는 것들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산 경험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는지 알았습니다. 바람이 언제 방향을 바꾸는지 알았습니다. 파도가 어느 시간에 잔잔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건 믿을 수 없었지만 바다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처럼 변덕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동료도, 이웃도, 아는 사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지 몰랐습니다. 친구처럼 웃는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만 믿었습니다. 바다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정직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다고 말했고 조류가 빠르면 빠르다고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 솔직함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바다의 움직임을 믿었습니다. 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어둠이 깊은 밤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조류를 확인했습니다.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슬퍼 보이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아내의 손은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곳에 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다를 향해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 물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신음하셨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먼저 배에 올라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힘이 없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둘에게 담요를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준비한 낡은 담이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작은 배에 3명이 타니 배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노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었습니다. 노를 저을 때마다 팔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 저을 때마다 항구가 멀어졌습니다. 한 번 저을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밤인데도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밤바다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퍼지면 안 됐습니다. 누가 들으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셨습니다. 온몸으로 기침을 참으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더 빨리 노를 저었습니다. 빨리 멀리 가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뒤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뒤를 봤습니다. 고향을 봤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봤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내가 울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검었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별을 찾았습니다.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팔이 저려왔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노에 피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힘이 없었습니다. 노를 제대로 저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저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저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세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어머니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노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파도를 넘어야 했습니다. 배가 기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다시 평형을 찾았습니다. 파도를 넘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멀리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추격선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도 불빛을 봤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노를 더 빨리 저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노를 놓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다가와 우리를 비췄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먼저 어머니를 밧줄에 묶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안전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내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뜨거운 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도 곧 알아차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나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따뜻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친절이었습니다. 의심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함께 안전했습니다. 낯선 땅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처음 숨을 들이쉬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공기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어머니도 느끼셨는지 깊게 숨을 쉬셨습니다. 기침이 덜했습니다. 아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건물들, 낯선 사람들, 낯선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와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우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떠났는지, 어떻게 왔는지 물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시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방을 주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푹신했습니다. 평생 이런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겁나지 않았습니다.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들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진짜 약이었습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주는 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손의 떨림도 잦아들었습니다. 살아나고 계셨습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이곳에 온 게 감사했습니다. 떠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아내도 건강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으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길을 나서면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끔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웠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배우기 힘들어 하셨지만 우리가 통역해 드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바다 냄새를 맡으면 몸이 굳습니다. 조건반사처럼 긴장합니다. 그날의 차가운 물이 아직도 내 뼈에 남아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노를 젓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갈 기억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는 가끔 미안해집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바다에서 사라진 동료가 생각납니다. 항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그곳에서 견디고 있을까요? 나는 떠났지만 그들은 남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바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내 삶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바다는 동료를 앗아갔고 두려움을 줬지만 동시에 바다는 내게 마지막 길을 내줬습니다. 탈출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닷물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파도는 우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는 바다에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용기를 파도 위에서 배웠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낯설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경만입니다. 바다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